자, 부정적분 볼게요. 미분 단원이 어제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이제 적분입니다. 적분까지 하시면 수학 수업 끝나죠. 개정 미리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개정 수학2에는 구분구조법 내용이 생략돼 있고 구분구조법에서 정적분을 유도하는 과정이 생략돼 있어서 그냥 바뀐 교육 과정대로만 가르치면 정적분이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계산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구분구조법 내용하고 구분구조법에서 정적분을 유도하는 과정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아시겠죠? 네. 그냥 할 거니까 제 방에 들어온 이상 그냥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야 정적분의 의미도 좀 이해를 하고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2x를 이제 미분에 대한 역연산,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는데 미분에 대한 역연산, 즉 이 과정을 거꾸로 하면 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죠? 그렇죠. 상수항은 미분하면 0되기 때문에 원래 상수항이 뭐였는지를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결론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없다.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x의 제곱만 그런 게 아니고 x의 제곱 더하기 1도 미분하면 2x가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도 미분하면 2x가 되고 맞아요? 안 보이네. x의 제곱 마이너스 1도 미분하면 2x가 되고 사실 x의 제곱 더하기 어떤 상수꼴 이런 꼴이면 전부 다 미분의 결과가 2x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x의 제곱은 공통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상수항만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유추할 수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은 가능하긴 한데 가능한 결과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 중에 뭐 하나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겠죠?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의 이름이 적분인데 이 적분의 결과는 미분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분의 역연산을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을 적겠습니다. 네. 미분의 역연산의 경우 그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무한계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좀 메모를 해두시고요. 부정적분의 이 부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역연산의 과정 자체를 부정적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연산의 결과도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실제 의미는 뭐냐면 함수를 평행이동 그냥 평행이동은 아니고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하면 높낮이만 바뀌잖아요. 곡선의 모양 그대로 맞아요? 걔들을 미분하면 전부 다 뭐냐면 같은 도함수 넣는 거예요. 원래 도함수는 원함수의 높이는 알 수 없고 곡선의 증가 감소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 즉 곡선의 모양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갖는 거죠. 부정적분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미리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fx에 대하여
large fx 하나 쓸 건데 요걸 미분하니까 fx가 됐다. 이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large fx를 썼는데 이걸 미분하니까 fx가 됐다고 굳이 표현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large fx는 부정적분을 지칭하는 약속된 용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부정적분으로 사용하시려면 얘가 fx의 부정적분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써주셔야 돼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하면 보통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부정적분 여러 개니까. 알겠죠? 여기서는 뭐라고 썼냐면 반대로 fx를 미분해 보니까, large fx 미분해 보니까 fx가 됐다고 썼는데 요걸 써주셔야 됩니다. 약속된 기호가 아니에요. 예. 이때 함수 어머나? 이거 첫 타임에 이러다 방법이 없네. 함수 large fx를 fx에 대한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결과도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그 아주 드물게 원시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책도 있어요. 거의 부정적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주 드물게 원시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책도 있으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시고요. 아시겠죠? 기호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기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fx를 부정적분을 하고 싶어요. 미분을 하려면 뭐 하죠? 앞에 d 붙이고 dx로 나누죠. 그렇잖아요. 미분을 하려면 앞에 d 붙이고 dx로 나누죠. 예. 근데 적분을 하려면 나중에 이제 구분구적법도 배우고 정적분도 배우시면 적분의 실제 의미가 합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합은 영어로 뭐예요? 썸이죠. 그러면 썸은 s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s를 길게 늘려서 앞에 이렇게 붙여주는데 얘를 s라고 읽진 않고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아시겠죠? 더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미분의 연산과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dx로 나누는 게 아니고 dx로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러면 fx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fx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 하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되냐라고 하면 아까 large fx를 미분하면 small fx가 된다고 했죠? 그럼 large fx가 되는군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부정적분 중에 한 개일 뿐이니까. 사실 무수히 많은 결과를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다가 상수 c, 이걸 대문자로 줬습니다. 이 상수를. 알겠죠? 라고 쓰는데 이 c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상수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들어있는 함수 있잖아요. 이 함수를 피적분 함수. 나눗셈에서 피제수 같은 거예요. 좀만 더 크겠을까요? 지금 작네요. 피적분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x 있죠? 이 문자에 대해 적분하니까 얘를 적분 변수라고 합니다. 됐죠? 네.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을 증명하시오. 1번은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fx 플러스 c가 된다는 건데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f 프라임 x가 되죠? 근데 적분을 하면 다시 fx가 되는데 유일하지 않으니까 적분상수 붙어야 되죠. 2번은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 더하기 c의 형태가 되죠. 근데 다시 미분하면 상수가 미분이 사라지니까 그냥 다시 원래 함수인 fx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거 굳이 증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fx를 x에 대해 미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fx의 도함수예요.
맞나요? 이 상황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x는 이놈의 부정적분인가요? 맞아요? 부정적분이라는 표현 쓰시면 안 돼요. 부정적분 여러 개라고 했죠. 그래서 부정적분 중 하나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뭐 그러니까 당연히 요 식은 여기 dfx by dx 요놈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이미 fx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가 f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항 더해주시고 맞습니까? 다음 자 여기서 fx가 나왔기 때문에 fx의 부정적분은 약속된 기호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large fx라고 할게요.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그냥 안 쓰고 large fx 쓰면 그걸 부정적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 있는 이 식을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두고 이 안에 뭐가 남는 거냐면 large fx 플러스 c 이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large fx를 미분하면 다시 fx가 될 거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되셨나요? 자 다음 그 참조해 보시면 적분상수는 그냥 단순히 이 연산의 결과가 유일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회 부정적분을 연산할 때마다 적분상수를 딱히 붙일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왜 보세요. 내가 이 두 개를 적분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적분해서 적분상수를 붙이고 싶은데 얘도 적분상수가 나오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둘이 같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C1과 C2 이렇게 나눠 써야 돼요. 똑같이 CC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같은 적분상수가 달린다 이런 뜻으로 보이니까 객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그럼 C1, C2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연산을 해보면 C1 더하기 C2가 뒤에 붙죠. 근데 이 숫자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다시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산이 가능하냐면 똑같은 연산을 하는데 그냥 fx 그러니까 large fx만 쓰고 그냥 large gx만 쓴 다음에 갑자기 적분상수 하나를 그냥 딱 붙여요. 그러면 이것도 옳은 연산으로 인정합니다. 서술형에서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모든 함수의 부정 적분마다 적분상수를 매번 붙일 필요 없이 그냥 그 연산의 결과에 적분상수 하나만 붙이셔도 바른 연산으로 인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이 C의 의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산의 결과가 유일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서 굳이 적분기호 하나 삭제할 때마다 적분상수 이름을 다 달리해서 달았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다 달고 싶다면 이름 다 다르게 다셔야 돼요. C1, C2, C3, C4 무슨 말인지 알죠? 같게 단다면 항상 같은 상수항이 달린다는 뜻이니까 잘못된 뜻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 편하게 마지막에만 C를 붙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 C를 안 붙이는 놈도 있다. 왜 그런 놈도 있잖아. 원의 넓이나 부채꼴의 넓이 계산할 때 귀찮다고 파이 떼고 막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파이 안 적고 파워 당당하게 답을 적는 놈들 있죠? 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에서 또 늘 이렇게 제시하죠.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large fx라고 할 때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맞아요? 네. 뭐 f0은 이 하나 나와있는데 f5 구하시오 라고 나있습니다. 이거는 함수를 확정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함수값 하나를 주면 부정적분 관련 문제에서 함수값 하나를 주면 함수를 확정하라는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네.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양변을 x로 미분해 볼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쓸까요? 얘를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이렇게 쓰고요. 양변을 미분하면 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large fx는 small 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의 xfx는 곱의 미분을 쓸 수 있죠. 그러면 fx 플러스 xf 프라임 x 이게 되겠죠? 맞냐? 그리고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x 될 거니까 fx 사라지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f 프라임 x가 뭐라는 걸 알죠? 뭐라는 거 알아요? 2라는 거 알아요? 사실 얘가 2라는 건 언제 하는 거죠? x가 0이 아닐 때 하는 거죠. 만약에 x가 0이 아니라면 f 프라임 x는 2가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x가 0이라면 f 프라임 x가 2가 아니어도 저 등식은 성립해요.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사실 나중에 점수를 가립니다. 아시겠죠? 예. x가 0이 아닌다면 이게 성립하는 거죠. 뭐 어쨌거나 그러면 x가 0이 아니면 f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를 부정적분을 해요. 그러면 뭐를 미분했길래 2가 되었을까? 이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뭐예요? 2x잖아요. 예. 2x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적분상수를 붙여야 되죠. 맞습니까? 적분상수를 붙여야 되죠. 예. 이것도 사실 x가 0이 아닐 때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제시되어 있는 값은 뭐예요? f0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디테일이 떨어진 문제인데 무슨 말이 있었어야 되냐면 이 식을 제시할 때 있죠. 이 식을 제시할 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 이게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냥 그런 표현이 없는 건데 아마 그런 뜻으로 낸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x가 0이 아닌 경우 x가 0이 아니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fx가 그냥 2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0이 아닌 조건은 사실 이 문제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없는데 이 문제에 분명히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5개 표현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가 좀 빠져있는 느낌이긴 한데 여튼 실제 의도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무시하고 문제를 풀면 f0이 2여야 되기 때문에 c가 얼마다?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5는 12가 될 거예요. 가끔 진짜 약간 뭔가 빠져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당연히 알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출제자가 약간 미스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학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국어를 그닥이신 분들이 많아서 아시겠죠? 그냥 출제 의도를 적당히 읽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막 분개해가면서 문제 못 풀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이런 뜻이겠거니 이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가끔 학교 다닐 때 보면 제 친구들 중에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지 뭐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둥 어떤 조건이 빠져서 성립하지 않는 문제라는 둥 이제는 실제 시험에서 그 문제를 안 풀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오답 정정 겨우겨우 해서 점수 받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문제를 풀고 일단 점수를 받고 나중에 누가 이의 제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도 정답을 인정해 주거든요. 아시겠죠? 5번 보겠습니다. 뭐가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근데 5번 보기 전에 다시 3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3번에서 사실 우리 뭘 깨닫냐면 미분하고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되는데 적분상수가 붙어요.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냥 원래 함수가 돼요. 그럼 적분상수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누굴 나중에 하냐죠. 즉 적분만 나중에 하면 적분상수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확장하면 미분적분 이걸 꽤 많은 수를 반복하더라도 그죠? 미분의 개수와 적분의 개수가 같으면 적분이 마지막으로 끝나면 적분상수가 붙고 미분이 마지막으로 끝나면 적분상수가 붙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적분은 어차피 역연산이기 때문에 부정이긴 하지만 역연산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개수만큼 반복하면 그냥 원래 함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었다면 적분상수가 붙는 거고 마지막 연산이 미분이었다면 적분상수가 붙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5번의 문제가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미분 적분이네. 맞아요?
그럼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죠. 미분의 개수와 적분의 개수는 같고. 그럼 fx하고 똑같은 게 나오는데 뭐만 붙는 거예요? 적분 상수가 붙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때 large fx는 그냥 뭐라고 볼 수 있냐면 small fx에다가 적분 상수만 달라붙은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large f0이 10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그마의 식에서 시그마를 여러분들 잘 모르는군요. 네, 해석하기도. 이 시그마의 식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열까지 안 나가가지고. 근데 적분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더하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분을 공부하려면 시그마를 모르면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기호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알겠죠? 아주 간단해요. 제가 F1 더하기 F2 더하기 이거를 100번까지 하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 사실 가운데 진짜 3부터 99까지 확실히 있다고 간주할 수 있냐? 확실히 있는 거 아니야? 확실히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나는 규칙이 좀 다른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운데 사실 몇 개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있죠. 이 표현이 사실 썩 좋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런 뜻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하기는 제가 뭐라고 했죠? sum이라고 했죠. sum은 첫 글자 s를 따서 쓰거든요. 근데 그 s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s에 해당하는 그리스 알파벳이 뭐냐면 시그마예요. 시그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언제 봤냐면 중3 2학기 통계할 때 표준편차가 영어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해서 s를 쓰거든요. 여전히 시그마를 씁니다. 그때 썼던 시그마가 이 시그마예요. 6자 비슷하게 생긴 이 시그마. 이 시그마가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대문자가 이거예요. 이 시그마가 대문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더하는 거야 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더하는 거냐? 시그마는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 임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시그마 내부에서만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통 K를 많이 쓰는데 K가 1부터 언제까지? 100까지 동작할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FK라고 적습니다. 그럼 얘의 뜻이 이 K를 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F1을 한 번 더하고 그 다음 숫자, 그 다음 자연수인 2를 집어넣어서 F2를 한 번 더하고 그 다음 거 3을 집어넣어서 한 번 더하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하냐면 K가 100이 될 때까지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는 정확히 F1부터 F100까지 100개의 항이 다 들어있죠. 절대 없는 항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표현이 훨씬 간결하고 보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좀 더 잘 쓰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저 시그마를 생각해보면 fx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시그마의 임시 변수로 지금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n은 1부터 100까지 nx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n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1 집어넣으면 x의 1제곱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x의 제곱 더하기 3 집어넣으면 3x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100x의 100제곱이다. 이 말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어쨌거나 이 식을 보니까 뭘 깨닫습니까?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F0은 0이군 이런 걸 깨닫죠. 맞아요? 네. 그래서 large F0은 F0 더하기 C인데 얘가 0이라서 의미가 없고 얘가 100일이니까 C가 101이다. 즉 적분상수가 101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large F1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죠? large F1은 뭐냐면 F1 더하기 101 되는 거죠. 그죠? 근데 F1은 얼마입니까? 저기다 1 넣어봐요. X에 1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의 거듭적으로 몇 번 거듭적으로 해도 그냥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게 뭐가 남냐면 F1이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n만 남아요. 맞니?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 집어넣으면 1이죠.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죠. 더하기 3 집어넣으면 3이죠. 더하기 그럼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합입니다. 근데 100일 붙어있죠? 그럼 1부터 100일까지의 자연수 합이죠. 자연수 합 구하는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시죠? 뭐예요? 1부터 n까지 더한다. 그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그럼 1부터 100일까지 더한다. 그럼 2분의 100일 곱하기 100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01 곱하기 102 이렇게 돼요. 계산하시면 5151 이렇게 나옵니다. 시그마는 제가 나올 때마다 그냥 조금씩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사용법 정도는 배우고 갑시다. 알겠죠? 수열의 합에서 시그마의 사용법은 잠깐 소개되고 그 다음부터 바로 본격적인 내용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뭐 이렇게 길게 배운 내용은 아니니까 지금 그냥 미리 배워버리십시오. 다음,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그래서 이 부정적분 맞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맞춰봅시다. 자, 상수를 적분하면 뭐가 되냐? 그러니까 미분한 결과가 상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kx 이런 식의 형태겠죠? 그 다음에 이 결과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얘를 미분해보면 뭐가 되죠? 그냥 k가 됩니다. 알겠죠? 다음, 미분을 했는데 x의 n제곱이 됐어요. 근데 거듭제곱은 미분하면 지수가 앞으로 내려가서 곱해지고 차수가 하나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단 차수 하나 떨어진다는 거에서 저게 원래 x의 n제곱이 아니고 뭐였으면 할 수 있어요? x의 n 플러스 1제곱이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x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쓰면 얘 미분하면 뭐 되냐? n 플러스 1 곱하기 x의 n제곱이 되면서 여기 계수가 안 맞죠. 여기 계수가 1인데. 그래서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을 앞에 써줘야 되는 생각이 듭니까? 네. 그래서 전혀 몰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쓰시면 되겠죠. 유일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 미분해보면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곱해지지만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계수가 1이 되고 차수는 하나 떨어져서 x의 n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2번만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면 이렇습니다. 인테그랄 x의 세제곱 dx가 얼마냐? 이러면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c. 이해되시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인테그랄 3x의 4제곱 dx가 얼마냐? 이러면 민준아 얼마냐 이거?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틀린 새끼 존나 무책임한 새끼. 왠지 알아? 우변을 그냥 얼른 한번 미분해보면 내가 맞겠는지 틀리겠는지 바로 알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틀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미분을 할 줄 안다면 적분의 결과를 틀릴 수가 없는 게 그냥 오른쪽으로 쓱 미분해보면 내가 실수했다. 이거 바로 알거든요? 근데 이걸 틀린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저도 지금도 항상 적분하고 나면 잠깐 미분해서 맞는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미분해서 맞는지 보시면 되니까 계산을 틀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약간 익숙하지 않겠지만 금방 빨리 하게 됩니다. 다음,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당연히 미분의 성질이 만족하겠죠. 근데 미분의 성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사실 우리가 모든 종류의 다양한 함수를 미분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상수배의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이다. 합차의 미분은 미분의 합차이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곱의 미분은 미분의 곱이 아니었고 몫의 미분도 미분의 몫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적분에서도 뭐만 통하냐면 상수배의 적분은 적분의 상수배이다. 그리고 합차의 적분은 적분의 합차이다. 이것만 통합니다. 곱의 적분은 아주 어려워서 미적분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몫의 적분도 곱의 적분하고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배우시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도 수학2 과정에서는 우리는 곱의 적분 같은 거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수의 적분과 합차의 적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생각보다. 알겠죠? 첫 번째, kfx를 적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k를 밖으로 빼고 fx만 적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내가 어떤 두 함수를 더한 거를 적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힘들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그냥 적분해서 더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빼는 함수 역시 적분할 때 그냥 따로따로 적분해서 더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한 내용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뭘 배웠죠? 상수 적분하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x의 거듭제곱 적분하는 거 배웠죠. 그리고 이걸 결합하면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는 모든 종류의 다항 함수를 적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죠. 가령 적분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적분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뭐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도 우리가 얘처럼 적분기호를 매번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럼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얘만 적분한다. 맞아요? 얘 적분하면 얼마입니까? 4분의 3 x의 4제곱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얘만 적분한다. 그럼 뭐예요? 3분의 2 x의 세제곱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얘만 적분한다. 그럼 2분의 5 x의 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얘만 적분한다. 그러면 7x인가요? 유일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다항 함수를 그냥 한 큐에 적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어떤 형태는 접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고배 형태는 접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접근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전개해야 돼요. 아시겠죠? 전개 안 하고 접근 못 합니다. 아시겠죠? 전개 안 하고 접근 못 하고 사실 뭐 그러니까 두 개짜리 정도는 전개 안 하고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미적분을 배운 애들도 그냥 전개합니다. 아시겠죠? 네. 짜증나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전개해서 곱의 합 형태로 만드는 게 적분에 굉장히 유리한 포맷이거든요. 적분 자체 전개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전개하지 않고 하는 적분은 더욱 귀찮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써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고요. 제가 방금 한 얘기. 아이씨, 얘기하자마자 나와버리네. 그죠? 얘기하자마자 나와버려요. 그냥. 그죠? 그래서 얘를 접근하고 싶으면 일단 뭐부터 하시라? 전개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dx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적분 직접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칠판만 보고 확인하는 수준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면 대부분의 출제자가 개수를 예쁘게 해줘서 정수 개수가 되게끔 유도하거든요. 감사한 분들이죠. 네. 근데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 맞게 나오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삼각함수의 적분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막상 전개해보시면 여기 보세요. 사인과 코사인의 합의 제곱과 사인과 코사인의 차이 제곱 하시면 그죠? 뭐만 남아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2배만 남죠. 그럼 2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2d 세타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아까 적분의 성질을 거꾸로 쓴 거예요. 각각의 적분의 합을 더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을 찢어서 적분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더해 적분하는 게 편할 때 이건 더해 적분하는 게 편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냥 숫자 2를 세타에 대해 적분하는 얘기니까 얘를 부정적분하면 2x가 아니고 당연히 2세타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분변수를 왜 변기하는지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문제. 만약에 인테그랄 2x d세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그래요. 2x 세타 플러스 2x 자체가 상수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세타가 적분 변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깨닫습니까? 아, 무조건 적분 변수가 뒤에 붙어 있어야겠다. 그 적분 기호를 쓸 때 저도 바쁜 가끔 그런 실수를 하긴 하는데 이걸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걸 생각하면 뭐에 대해 접근한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다음 접근하실 때는 고배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꼭 전개를 하셔야 한다는 거고 그럼 실제 학교 시험에 내는 많은 문제들이 피접근하면서 고배 형태로 많이 써있겠지. 니네 전개하면서라도 시간을 버리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짜증내지 말고 그냥 전개하시면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의 도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고 어쩌고 올렸습니다. 그 뜻이 나와있걸? 문제를 보자마자 좀 사이즈가 나오는데 무슨 사이즈가 나오냐?
F'X 확정돼 있어요? 확정 안 돼 있어요? F'X 확정돼 있어요? 확정 안 돼 있어요? 확정 안 돼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2차항의 개수를 몰라요. X좌편 2개 나와 있으니까 그죠? 식을 2차항의 개수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쓸 수 있잖아요. 확정 안 돼 있어요. 그리고 fx를 직접 구하라는 거죠. 극소값 구하라는 거는. 그러면 fx 구하려면 적분상수도 확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답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문제를 풀기 전부터. 아시겠죠? 네. 그래서 fx를 일단 이렇게 잡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됐죠? 우리는 어차피 이거 뭐 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거 뭐 할 거예요? 적분할 거죠? 적분할 거니까 전개하는데 얘를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제가 굳이 A를 전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상수배의 적분은 적분의 상수배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fx라는 놈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인테그랄 f'(x) dx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 상태에 접근하면 뭐 되죠? A 놔두시고 그냥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맞냐? 플러스 c를 여기다 붙여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결과가 유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도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대입하는 거예요? 저거의 극대값은 저거의 모양 나와 있으니까 극대 언제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죠? 그래서 f-1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지 같네요? 그지 같네요? 일단 얘가 2인 걸 먼저 하자. 0 넣으면 2 나와야 돼. 2죠? f0이니까 이제 f-1 넣으면 얼마 나올까 이거? 3분의 4 플러스 3 3분의 5? 3분의 5a 플러스 2 이러면 C가 나오죠? 그래서 a는 3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fx라는 식이 3 넣어서 전개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이렇게 확정된다는 얘기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f3을 극소값하라는 얘기는 3 구하라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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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아주 쉽네요. 그죠? 됐고요. 자, 문제 10번 봐볼게요. 문제 10번을 적분기호를 복잡하게 쓰지 않고 우리가 요 함수를 좀 특징을 관찰해서 쉽게 가봅시다. 알겠죠? 일단 주어진 투식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1차, 2차, 3차 이런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fx하고 gx를 더했어요. 근데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죠? 상수가 나왔죠. 그럼 두 함수의 합이 1차식이에요. 그죠? 미분에서 상수가 나왔다는 것은 1차식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두 함수의 합이 1차예요. 그러면 1차 1차일 수 있고 1차 상수일 수 있고 상수 1차일 수 있죠.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두 함수의 곱의 미분이 1차가 나왔거든요. 그럼 두 함수의 곱이 2차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는 1차 1차, 1차 상수, 상수 1차 세 가지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1차 1차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1차 1차인데 그럼 둘이 합쳤을 때 1차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미분을 하니까 2가 나왔다는 것은 1차의 개수의 합이 2라는 얘기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1차의 개수의 합이 2라는 것은 1일 수도 있고 2분의 3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1차식과 1차식이 곱했어요. 그럼 최고차항이 1차항끼리만 곱한 게 최고차항이잖아요. 그걸 미분한 게 2x란 말은 그걸 미분하기 전은 x제곱이라는 얘기죠. 뭘 깨닫습니까? 1차항의 개수가 1, 1이구나. 여기까지 깨닫죠. 그러니까 이 두 식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보면 fx가 x 더하기 얼마, gx는 x 더하기 얼마인 걸 깨달아요. 근데
F0은 마이너스 1이고 G0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fx가 x-1이고 gx가 x 플러스 1이라는 걸 그냥 깨닫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fx는 x-1이다. gx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깨달아 버리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답만 꼴랑 적을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풀이를 한번 써볼게요. 굳이 또 풀이 한번 써볼게요. 근데 실전에서 만나면 방금 제가 했던 짓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적분해봐요. 양변 x에 대해 적분하면 fx 더하기 gx라는 놈이 2x가 되는 거예요. 적분상수 붙겠죠? C1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이것도 적분할 거거든요. 두 번째 것도. 알겠죠? 네. 화살표 지우죠. 어차피 우리 얘도 적분해야 되고 얘도 적분해야 되니까 둘 다 적분해 써볼게요. 그럼 두 번째 거 적분하면 fx 곱하기 gx라는 놈은 뭐가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c2 이게 되겠죠. 맞냐? 자 여기서 이거 활용해봐요. F0 더하기 G0은 0이죠.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F0 곱하기 G0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두 식의 합은 2x고 두 식의 곱은 뭐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죠. 근데 얘를 인수분 해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수항 알고 있으니까 이걸 고려하시면 따라서 fx가 x-1이고 gx가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저 미분식만 봐도 예측이 다 되면 그렇게 풀면 되는데 예측이 좀 안 되면 어떻게 해서 풀면 된다? 적분해서 풀면 돼요. 아시겠죠? 예, 주어진 식을 적분해가지고 이런 조건식들을 얻어내서 하나씩 위정수를 소거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려면 다항함수 fx를 확정하는 거잖아요. 다항함수를 확정하게 되는 순간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뭐 f5를 구하시오. fx 안 하고 f5를 구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항함수를 확정하게 하는 유도하는 문제들이 아주 많은데 다항함수를 여러분들이 확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함수의 차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만약에 차수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fx의 식을 어떤 식으로 적을 수밖에 없냐면 an x의 n제곱 더하기 an-1x의 n-1제곱 더하기 an-2 x의 n-2제곱 더하기 떼떼떼 a1x 더하기 a0 이렇게 해서 여기 대입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못해요. 못한다고요. 알겠죠? 이게 다항함수 일반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항의 개수라도 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얘가 몇 차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그럼 차수가 몇 차인지 파악하는데 차수를 몇 차인지 파악할 때는 항상 차수만 꼴랑 보시지 말고 최고차항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혹시 최고차항의 수까지 덤을 얻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fx를 제가 ax의 n제곱 플러스 어쩌고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고차항만 보겠다 이 말입니다. 최고차항만. 아시겠죠? 그럼 좌변의 최고차항은 뭐가 되죠? 생각해봐. 좌변의 최고차항은 뭐가 되니? 어차피 얘는 미분에서 제일 높은 항이 n-1차예요. 얘는 상수죠? 그럼 최고차항은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fx 두 배는 뭐예요? 2ax의 n제곱이죠? 2ax의 n제곱을 적분했을 때 진짜 최고차항 나오는 거죠. 그럼 2ax의 n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n 플러스 1분의 2ax의 n 플러스 1제곱 요게 좌변의 최고차항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두 번째 우변의 최고차항을 봅니다. 우변의 최고차항은 단순히 fx를 제곱하는 거죠. fx를 제곱하면 뭐예요? ax의 n제곱 역시 제곱되겠죠.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x의 2n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동의합니까? 요 둘은 동차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뭐가 보입니까? 아, 2n이 n 더하기 1이구나. 그러면 n이 1이구나. 이게 보이죠? 그죠? n이 1이면 얘하고 얘도 같아야 되는데 그럼 a 제곱과 a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a가 1이구나. 왜? a는 0일 수는 없습니다. 최고차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차수만 얻어낸 게 아니고 모두 같이 얻어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 즉 1차항의 개수가 1인 것도 얻어낸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fx를 뭐라고 써볼 수 있냐면 x 플러스 b라고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저기 주어진 식도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은요, 양변을 미분해도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저 상태로 문제 풀지 마시고 양변을 미분해 버릴게요. 알겠죠?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2fx 플러스 f 프라임 x 플러스 2f0 이놈이 우변 미분하면 fx의 제곱을 미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저거? 합성함수의 미분 이용할 수 있죠? 아니야? 적분상수 날아가겠죠? 근데 fx가 x 더하기 b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넣어봅시다. 2x 더하기 2b인가요? 그 다음 f 프라임 x는 그냥 1이죠? 1. 그 다음에 2f0이면 2b죠? 이놈이 2 곱하기 fx x 더하기 b 미분하면 그냥 1이죠. 그럼 2x 더하기 4b 더하기 1은 2x 더하기 얼마다? 2b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아야 되니까 b가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까? 2b 더하기 1이 0이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따라서 이때 fx는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확정입니다. 어차피 개수 비교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고차항 하나 들고 있는 게 혹시 2차, 3차, 4차 라고 하면 막상 대입해서 항을 전개할 때 훨씬 유리해요. 비정계수 하나 더 줄어드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차수만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뭘 가지고 접근하시라고요? 최고차 항을 통째로 가지고 접근하시면 운이 좋으면 방금처럼 차수와 동시에 뭘 얻을 수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